안녕하십니까, 최우철입니다. 자,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작년 한 해에 내 집 마련을 했죠. 그런데 참 이번에 부동산세 내면서 행복해하는 이 마음이 불행으로 좀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집값이 많이 하락한 가운데에도 내야 할 때는 내야 한다. 근데 과거보다 더 많이 내야 된다. 참 우픈 현실입니다. 이 나라에서 사는데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기도 하지만 이 집과 관련돼서 정말 많은 세금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 그리고 집할 때 양도소득세, 그리고 재산세, 오늘 설명드린 이런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처럼 이 집과 관련된 세금이 참 많다 보니까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인데도 의아해요. 이게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돈을 갈취당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벌써 국토교통부에서 고지서를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요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2017년 대비 한 3.5배, 거의 4배가량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 제작을 하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자, 이어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정의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을 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한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있고요. 이제 그게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납부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2차로는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렇게 두 번을 납부를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 하나 한번 띄워 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은 유형별 공제금액, 이게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 공제금액이 11억 원이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6억 원으로 1주택자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종합합산토지 5억 원, 별도 합산토지 80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11억에서 6억으로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집이 많으면은 너희들 부자 아니냐, 돈 많지 않느냐, 그만큼 더 과세를 한다는 뜻이겠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1억까지 공제를 해주니까 그래도 어지간한 주택, 그러니까 웬만한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11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에 정말 집값이 폭등을 했었고 이 11억을 초과하는 집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이 부동산세를 납부를 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라는 건데,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기사를 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가 13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추산된 금액이 7조 5천억 원이래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정말 큰 금액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4집에서 5집당 한 집꼴로 이 세금을 내야 하고요.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 지역, 그리고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종부세를 내는 지역을 확대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종부세를 부자가 아닌 일반 국민, 이런 중산층 세금으로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 제가 이 기사만 봤을 때는 단순히 세수의 양을 늘리겠다라는 것밖에 안 느껴져요. 2017년도에 33만 명 정도 냈고 지금 131만 명. 정말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만 납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 껴있을 경우에는 이 기간 다음 평일, 그때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 납부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이 분납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을 먼저 납부를 하고 거기에 초과되는 금액, 거기서는 6개월 분납을 할 수가 있어요. 무이자로요. 그리고 50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100분의 50. 그러니까 혹여 이제 세금이 60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300만 원, 절반만큼 먼저 납부를 하고 남은 300에 대해서는 6개월 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부동산세 계산이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여기 네이버에서 부동산 계산기를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사이트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홈페이지가 뜨는데 이 우측에 세 번째 보유세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보십시오. 자,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 우리가 이걸 다 해당이 안 되어 있다고 예를 들고 1세대 1주택자 여기만 해당이 된다고 보고 13억이라는 금액을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공시가 13억 입력을 했을 때 과연 세금이 얼마나 책정이 되냐 이걸 한번 보실게요. 여기 재산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네 가지가 합산된 금액을 내셔야 되는데 이게 연간 내셔야 될 세금이에요. 보유세인데 보시면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72만 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다만 재산세 중복분 21만 6천 원 요거 세율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좀 계산법이 복잡하긴 한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차감을 한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요걸 합산을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종부세 합산 금액이 60만 4,800원 이렇게 책정이 돼서 총 금액이 265만 6,800원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예, 공시가 13억 기준으로 했을 때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개정안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다주택자 공제금이 아까 6억이었죠. 9억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그리고 종부세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0.6에서 3%,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6%인데 0.5에서 2.7%로 세율을 낮춘다고 해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보다 낫긴 할 텐데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